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특성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특성급 안정적인 분위기를 생각했었는데 이변이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승 가야 될 선수들이 결승 가지 못했어요. 일반 레이스는 안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특성급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12경주입니다. 정재환하고 조주현의 경합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정재환도 나름 직선 추입발 살려나갔습니다만 착순권 진입에는 실패를 했어요. 아쉬움을 남겼었던 정재환, 조주현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일단 두 선수가 결승 가지 못했어요. 객관적인 기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두 선수가 타협점만 찾아 나갈 것이냐 아니면 맞대결 펼쳐 나갈 것이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조주현도 그렇고 정재환도 그렇고 서로 파업을 하지 않았던 선수들입니다. 정면 대결 펼쳐 나가기보다는 5번이 조주현이 때리고 정재환이 취입에 성공할 수 있느냐만 놓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13경주입니다. 김용환도 전일 마크만 지켜냈었더라면 2차권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황인혁이 김민배를 활용해 나가고 짧게 가져가다 보니까 시속도 올라왔어요. 결국 김용환 2착이 아닌 취입까지 당하면서 아쉬움을 남긴 모습을 보여줬어요. 분명한 건 김용환의 몸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는 점. 안창진의 선행을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간다면야 유리한 상황일 것 같은데 문제는 이으뜸도 아무래도 김형환을 만만하게 보고 정면 대결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으뜸의 승부가 최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14경주입니다. 인찬이 금요경주 때도 김범수한테 잡혔었고 전일도 차괴로 밀려나면서 아쉽게 결승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실력과 기량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다는 점이죠. 과연 김민배를 활용해 나가면서 지켜주느냐 직선에서 크게 넘어서면서 김원정까지 불러들일 것이냐가 관건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인천이 김원정을 노골적으로 챙겨 나간다는 보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이틀 아쉬움을 남겼기 때문에 인천 입장에서 직선에서 크게 넘어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마크력 좋은 김원정이 달라붙을 가능성, 쫓아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결승 15경주입니다. 인천까지 결승전에 진출했었다면 황인혁에게는 상당히 좀 지난 부산 이벤트 경주 때 정혜민에게 박살 났기 때문에 자존심 챙겨 나가긴 상당히 좀 버거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인천이 빠지면서 황인혁 입장에서는 정혜민만 견제 나가면 되는 상황이죠. 컨디션도 괜찮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황인혁 입장에서는 지난 부산 이벤트의 부진을 충분히 만회해 나갈 수 있는 결승전 경주가 본인에게 짜여졌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양승을 하고 정예민이 붙어 타는 경주가 발생이 된다면 나란히 자리 잡게 된다면 황인혁은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어떻게든 두 선수를 양쪽으로 앞뒤로 떨궈내야지만 본인이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광명 특성급 12경주부터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1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정재환이 아무래도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조주현을 타겟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직선에서는 추입발이 살아나고 있는 조주현, 정재환이라는 점에서 조주현이 때리고 정재환이 몰고 와서 직선 짧게 추입해 나가는 작전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오히려 한타키가 때려주고 정재환이 몰고 갑니다. 그 뒤를 조주현이 물고 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7번하고 5번의 전략적인 연합으로 경주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강자 빠진 2류경주에는 조주현도 시속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정재환이 크게 넘어서지 못할 것 같아요. 떨궈내는 작전은 버거울 것 같습니다. 조주현도 정재환하고 전략전 연합 펼쳐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조주현을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정재환의 직선 취입발이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는 점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한타키가 힘으로 버텨내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조주현하고 정재환이 타협점을 찾아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자칫 두 선수가 신경전을 펼쳐 나가게 된다면 한타키가 힘을 쓰고 정재환이 몰고 가면서 승부거리 짧게 가져가려고 하게 된다면 조주현도 욕심 때문에 넘어서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후미권에서는 충청권 선배 3번 최종군이 막해 나가는 작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좀 양분돼서 한번 노려본다면 7번하고 4번 한타키도 시속감이 괜찮게 올라오고 있죠. 조주현의 최정군 정도는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두 선수가 싸우지는 않을 것 같아요. 5번이 때려주고 7번이 몰고 가서 취입해 나가는 작전이
매우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7번과 5번 동반 입상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7번, 5번, 3번이 아무래도 단연 돋보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7번, 5번, 4번 정도는 한타키 충분히 요즘 버텨낼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싸울 것이냐 타협이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타협이죠. 7번이 5번 따먹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3경주입니다. 김형환 전일 마크만 지켜냈었더라면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황인혁의 생각은 달랐어요. 김민배를 철저하게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다 보니까 김형환이 마크를 지켜내지 못했었죠. 오히려 추입까지 당하면서 결승 진출에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컨디션만 놓고 본다면 김형환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인정받게 된다면 아무래도 안창진의 선행을 김용환이 활용해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안창진이 때려주고 김용환이 몰고 가서 직선 추입발 살려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용환이 김포팀 선배 김민균을 노골적으로 챙겨 나갈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창진을 더 신경 쓰고 본인 성적만 신경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다고 김민균이 김용환 앞에서 때려줄 리는 만무합니다. 그 점 때문에 주드럭발에 나갈 수 있는 안창진만 타겟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2번의 선행을 7번이 몰고 와서 추입해 나가는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이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이 매우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으뜸이 끌어내가지고 7번의 뒤를 물고 가게 된다면 김형환도 이으뜸 때문에 넘어설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요. 7번과 1번 정도는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대부분이 파업을 하지 않았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으뜸이 김형환을 압박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에 7번하고 2번, 7번과 2번의 전략적 연합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창진이 때리는데 이으뜸이 끌어내가지고 김용환을 병주 타버립니다. 몸싸움 펼쳐나가요. 그렇게 된다면 김용환도 몸싸움 밀려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오부질이 안창진이 그대로 버텨내면서 배당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준성의 활용을 활용해 나가면서 안창진이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안창진 머리가 나올 수 있는 편성이에요. 안창진의 머리 가능성, 안창진이 머리 치게 된다면 이으뜸이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수성팀입니다. 김용모도 전일 보니까 끌어내서 받아가는 작전 괜찮았어요. 2번하고 5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2번하고 1번, 2번하고 1번 이으뜸이 7번을 털어내죠. 2번하고 5번은 수성팀 협공에 한 동반 입상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편성 자체가 김용환을 위한 맞춤 편성인 것 같아요. 7번과 2번 동반 입상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7번하고 1번은 차선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수리대로 간다면 7번, 2번, 1번이 단연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7번, 2번, 3번까지는 함께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결승 14경주입니다. 인치안이 금여경주 때는 좀 운이 많이 안 따랐다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전일도 몸싸움이 발생되다 보니까 결국 다리가 풀렸습니다. 직선에서 착외로 밀려나다 보니까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정혜민도 인천과 정면 대결 펼쳐 나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 좀 뭔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컨디션 몸 상태는 괜찮습니다. 얼마 전 결승전에서도 외선에서 젖히기까지 나서면서 취입까지 나서면서 머리 쳤었던 경험 갖고 있는 인천입니다. 인천이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인천이 직접 힘을 쓸 수도 있어야지만 하지만 본인이 힘을 쓰기보다는 이명현이라든지 김민배를 활용해 나가면서 인천이 짧게 취입해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근데 이번 편성이 금요경기라면 짧은 승부 펼쳐 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금요경기 때도 자존심이 구겨졌는데 전일은 또 결승까지 못 갔습니다. 그 점 때문에 4번하고 6번을 활용해 나가되 크게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결국 3번의 뒤를 마크해 나갈 수 있는 선수가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마크력만 놓고 본다면 박일호하고 김원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그래도 김원정과 전략적 연합이 경주의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아요. 3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하고 7번입니다. 3번하고 7번, 3번하고 7번. 과거 유성팀이었었을 때 김원정하고 어느 정도 좀 친분까지 갖고 있었던 선수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3번하고 7번의 전략적인 연합입니다. 쫓아갈 수 있는 선수예요. 3번과 7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인천이 또 김연경하고 절친이죠. 김연경하고 함께 훈련했었던 선수가 이 김원정이에요.
그 점 때문에 자연스러운 협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3번, 7번 쪽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김민배가 우수에서 올라왔는데 계속해서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요경주 때도 설마 했는데 나름 힘을 썼어요. 뭐 시속감은 썩 좋지 못했습니다만 버텨냈었다는 점. 전일은 또 황인혁이 짧게 가져가니까 착승호까지 진입했었던 저력을 보여줬었던 김민배입니다. 인천도 봤죠. 지켜준다면 3번과 6번 정도는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3번과 7번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3번, 6번은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결승 15경주입니다. 황인혁이 과연 지난 부산 경주회 때 정혜민에게 당했었는데 과연 정혜민을 넘어서면서 자신감 찾을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금요경주 때도 대부분의 예상지가 정혜민이 머리고 황인혁이 2착으로 잡았어요. 하지만 저는 정혜민이 힘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황인혁이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인혁이 정혜민 가뿐히 넘어서면서 머리를 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지난 부산 이벤트 경주에서는 수도권 선수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황인혁에게 상당히 좀 불리한 상황이었었는데, 금일은 황인혁에게 상당히 유리한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세종팀 김범수가 있죠. 아무래도 충청권 연합까지 생각한다면 양승원이 있습니다. 황승우하고는 또 상당히 좀 동반 입상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래저래 황인혁에게 도움을 줄 선수들이 상당히 많이 출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인천이 이번 편성에 출전했었다면 황인혁 상당히 좀 힘든 경주가 될 뻔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천도 얼마 전 결승전에서 외선에서 나와서 배당을 만들어냈었죠. 머리를 쳤습니다. 황인혁 입장에서는 정혜민만 견제 나가기도 버거운 상황에서 양승원이 힘을 쓸 수가 있죠. 후미권에서 또 인천의 반격까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황인혁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난감하거나 본인이 판단을 잘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았어요. 하지만 인천이 빠지다 보니까 황인혁 입장에서는 정혜민만 견제 나가면 본인이 여유있게 우승 차지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작전 전개에 있어서 수월하게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양승원을 앞에 두느냐 정혜민을 앞에 두느냐 황인혁이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황인혁의 뒷자리는 아무래도 황승호가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동반 입상 11번 괜히 있는 거 아니에요. 결승전에서도 황인혁이 황승호를 적극적으로 챙겨 나갔었던 경주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 점 때문에 과연 3번을 활용해 나갈지 7번을 활용해 나갈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양승호보다는 정혜민이 지난 부산 경주 때 본인을 넘어섰기 때문에 정혜민만 견제 나서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게 된다면 정혜민을 뒤에다 두기보다는 앞에다 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지난 부산 때도 황인혁이 힘을 썼는데 정혜민이 직선에서 쉽이 나왔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정혜민 견제 나가기 위해서는 정혜민을 앞에다 두고 황인혁이 정혜민의 다리 상태만 보고 어느 정도 어디에서 힘을 쓸지를 판단해서 직선에서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양승원이 마크에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양승원 마크보다는 전 황승호의 마크 쪽에 좀 더 우선 하시는 전략 권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7번이 타겟입니다. 7번이 신경 쓰여요. 7번 앞에다 두고 아무래도 5번이 몰고 와서 취입해 나가는 작전이 경제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5번과 7번의 전략적인 연합이죠. 5번하고 7번의 전략적인 연합. 이래저래 정혜민이 황인혁을 넘어서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앞에서 양승원이 때려주고 황인혁이 정혜민이 아닌 황승호를 달아버린다면 정혜민 입장에서는 후미에서 힘을 써야 되는데 이래저래 버거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마크래도 버겁고 앞선에서 힘을 써도 버거운 상황인 것 같은데, 황인혁 입장에서는 정혜민을 앞에다 두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직선에서 따먹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5번과 7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우선 하시는 전략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5번의 뒷자리는 3번이 아니라 2번이다 말씀을 드렸었죠. 5번과 2번은 차선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가 문제가 인천이 빠졌기 때문에 수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양승원의 포지션입니다. 양승원이 과연 5번의 뒷자리를 마크에 나갈 수 있느냐? 저는 마크에 나가기 어렵다고 봐요. 그렇게 된다면 3번은 7번의 앞자리를 자리 잡을 가능성 상당히 높죠. 오히려 정혜민을 왕따시키기 위해서는 7번하고 3번, 여기 5번, 2번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이래저래
그 정혜민이 고전하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경주 그림보다는 3번, 7번, 5번, 2번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결국 앞선에서 3번하고 7번이 힘대결 펼쳐 나가는 양상으로 경주가 흘러가게 된다면 상당히 골치 아픕니다. 3번이 때렸는데 7번이 못 넘어가요. 그렇게 된다면 5번이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배당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3번이 힘을 쓰고 정혜민이 넘어서다가 퍼지게 된다면 3번이 그대로 끌고 들어가서 머리 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범수로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 점 때문에 배당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3번하고 5번이 가능할 것 같고 3번하고 2번이 외선에서 반격 나올 수 있는 3번과 2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황인혁은 정혜민만 신경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양승원이 자유롭게 힘을 써버리게 된다면 정혜민 타이밍을 놓치거나 황인혁 타이밍 놓치면서 양승원이 그대로 끌고 들어가는 작전 3-5나 3-2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주의 중심은 이래저래 황인혁은 정혜민을 뒤에다 붙이기보다는 앞에다 두고 풀어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5번하고 7번 추입은 문제 없다는 점, 5번하고 2번을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특성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하고 지점에서 경륜학체 구입하시고 설명드리시게 된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플레이스토어에서 KR 레이싱 경륜왕 검색하고 다운 받으시게 된다면 컴퓨터로도 동일한 경륜왕, 핸드폰으로도 동일한 경륜왕 보실 수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경륜왕 많이 구독 좀 해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